자, 전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이다 해갖고 부동산을 복합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분류다 해갖고 부동산을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물론 나누는 거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지만 건물의 분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우리 2차 과목에서 자세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학문적으로 좀 중요성 있는 부분이 토지의 분류 있죠. 요걸 좀 공부할 겁니다. 토지. 토지는 이렇게 볼게요. 이 감정평가상.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줄여서 감평해 줘 볼게요. 감평. 자, 감정평가상 토지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요거는 뭐랄까요?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보통 이제 택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이다.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이다. 물론 살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이런 거를 임지지역 해줍니다. 임지지역. 그리고 요거를 또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요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얘는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거를 세분류다. 대분류, 소분류, 혹은 세세한 분류다. 맨 먼저 택지라도 주로 이제 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농지 같은 경우는 전지지역이다. 답지지역이다. 자, 전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하는 거고 답은요 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과수원 지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 지역이다. 용재림이라는 것은 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들 있죠. 그러니까 아주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주로 서식하는 그러한 땅을 뭐라 한다고요? 용재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탄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탄이 뭐야? 숫탄자입니다. 숫탄자. 그리고 심을심. 주로 이제 그 땔감용 나무 같이 그 잡목들이 주로 서식하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신탄림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가치가 더 높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그 산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 심어야 20년, 30년이 돼서나 비로소 나무 팔으면 돈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요거를 만약 농지로 바꾸게 되면 농지로 바꾸면 매년 수확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만약에 요거를 택지로 바꾸게 되면, 바꿀 수 있다면, 거기다 건물 지어 갖고 임대하게 되면 매달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수익성이 좋은 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자꾸 바꾸려고 할 겁니다. 바꾸려고 한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택지가 뭐 농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얘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요때 요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어디 갔어요? 큰 분류, 이런 걸 대분류로 하는 겁니다.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전환 중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땅을 뭐라 하냐면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보지라는 용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논이나 거의 밭 임야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려면 무턱대고 도시가 바로 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택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부지도 딱 남겨놔야 되고, 학교 부지 이런 것도 남겨놔야 되고, 상수도 하우스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원 부지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죠. 이런 걸 뭐 하냐면 택지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땅이다. 택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땅이다. 이런 땅이죠. 이런 땅. 그러니까 택지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의 용어를 뭐라 한다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의 용어지, 만약에 농지가 완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완전히 택지 조성 공사가 끝났다. 그럼 그때는 뭐 한다고요? 택지라는 용어 쓰는 겁니다. 택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택지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걸 후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땅의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 갔어요? 요거를 그 이행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행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이행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자주 물어보는데, 자, 이 답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땅을, 답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땅을 이행지일까요? 아니면 후보지일까요? 그러면 요거는 후보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그래서 이미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후보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택지 부분을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부분을 다른 형태로 거기 택지, 부지, 대지 이런 용어가 있는데 택지, 택지, 부지 이런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갖고 자,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용어냐면 자, 요게 지금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주거용지 혹은 상업용지,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상가로 이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지목이 되다 이렇게 합니다. 지목이 되다. 요거는 자, 이 지적법, 뭐 정확히 얘기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법이다. 이 대라는 것은 우리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자, 뭘로요? 용도에 따라서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이걸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8가지 지목 중에 요 두 놈을 뭐라 한다고요? 지목이 되다 해줍니다. 지목. 그럼 공장을 지어주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까지 포함해서 뭐냐? 공장용으로 쓰여지는 땅은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장이란. 그러니까 요 정도만을 뭐라 한다고요? 지목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보다 좀 넓은 개념이 뭐냐면 주거용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거까지 합쳐서 이름하여 뭐냐면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택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 요거는 어디서 나온 용어라고요?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평에서 나온 용어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개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뭐라고요?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이러한 대자를 씁니다. 이렇게 대지로. 자, 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택지하고 대지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다만 얘는 감평에서 나온 용어고 얘는요 건축법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땅이냐면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현재 철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니면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니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못 짓는 땅 있죠? 이런 것까지 모조리 합쳐서 요거를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대가 다 뭐가 된다고요? 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못 짓는 땅 있죠? 요거까지 모조리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택지를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본다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거기 보시면 대지라는 게 있고 맹지라는 게 있는데 이런 후보지와 이행지는 아까 공부했었죠? 그리고 대지와 맹지가 있는데 자, 대지는 거기 보시면 맹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지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 이러한 땅을 뭐라 한다고요? 맹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지, 이게 도로라면. 그래서 도로와 접하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이 도로 나간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땅 소유자하고 통행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좀 주면서 이런 거를 지역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를
통행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역권 설정한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얘가 만약 지역권 설정 안 해준다.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의토지 이용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이 최소한도의 토지 있죠? 최소한도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땅을 사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들이게 되면 땅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뭐 같아요? 그 주머니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자 이렇게 요것도 뭐라고요?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 대자는 아까 그 대지하고 틀린 겁니다. 자루 모양 대자다 해서 자루 모양처럼 생긴 땅이라고 해서 대지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루 모양 대지다. 자, 이번에는 맹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필지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획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는 이렇게 요거는 필지고 요거는 획지라고 해보겠습니다. 필지는 주로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뭐 지적법이라든가 자, 지적법 아니면 뭐 등기법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획지는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하려고 나오는 용어다.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이런 용어입니다.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이 사람도 한 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한 개의 필지다.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 단위가 되는 겁니다. 법적 단위. 그리고 이 소유권마다 모든 분들은 주소가 있죠.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동,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번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 지번은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되는 겁니다. 필지별로. 예컨대 요게 56번지다. 그럼 얘는 57번지 이런 식으로 얘는 58번지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상동 이렇게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되니까 이게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2001번까지 나갔다. 2001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땅이 너무 커서 그 돈이 급해서 일부를 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동에서 맨 끝번이 2001번이니까 여기다 2002번 이렇게 붙였다가는 나중에 막 번지수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57-1 이런 식으로 붙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번, 얘를 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거기에 비해서 획지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도로가 있다면 도로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땅 가격은 점점 싸질 겁니다. 그러면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평가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뭐 조그만 도로가 있다. 그럴 경우는 뚝뚝 자른 다음에 요 정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1제곱미터당 얼마다. 요것도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가격대가 유사한 놈들을 뚝뚝 잘라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가격대가 유사한 놈들을 뚝뚝 잘라 놓은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획지라는 겁니다. 아시네? 획지.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무슨 용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필지라고 획지는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획지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떻다고요?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조그만 그 읍지역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필지는 한 개밖에 없죠. 문장 넓은. 그렇지만 획지는 구석구석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획지는 수없이 많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요 택지 부분을 아까는 어떤 식으로요? 뭐 무슨 택지다, 대지다, 부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고 요거는 요번에는 요 택지 부분을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지, 건부지.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나지. 얘는 뭐라 할까요? 건부지. 얘는요. 이거는 공지 이렇게 해볼게요. 공지.
자, 낮이라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는 땅 있죠? 이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땅, 이런 땅을 낮이라고 한다면 벗을 낮자 써서 얘는요, 건부지라는 것은 땅만의 용어입니다. 땅만. 근데 땅은 땅인데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뭐란다고요? 건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아래에도 뭐가 있을래나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땅을 뭐란다고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건부지. 그리고 이 공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모든 지역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다.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중에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중에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걸 실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지구마다 여러 가지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냐. 이거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냐. 이런 걸 용적률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부 다 공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이 70%이다. 그럴 경우는 건물의 바닥, 이게 전부 바닥, 이 토지를 전부 쓰면 안 됩니다. 자, 70%까지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축 면적이 70%까지만 지어야 되고, 나머지 남겨놔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지.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에 따라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지다 해주는 겁니다. 공지. 자,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공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의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제한은 있습니다. 자,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그 규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런 거 다 규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겁니다. 다만 자, 내가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해줍니다. 그러면 빌려주게 되면 이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이 땅을 빌려주면서 그 빌려간 자한테 건물을 짓게 하거나 아니면 나무들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상권을 취득했다. 내 입장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해줍니다. 이거 민법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 주면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 땅은 나지라는 것은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 등이 설정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나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지. 근데 이제 여기 일본 애들은 요거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 애들은 요거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이거를 갱지다. 이걸 저지다.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저지. 그래서 이 갱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나지하고 정의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제한은 받습니다.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다. 다만 갱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나지하고 똑같다겠죠.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 등이 설정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사법상의 제한마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원한다고요? 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지. 자,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도 한두 번 또 이런 내용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지하고 건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 일반 지역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두 개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나지. 이런 땅을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지역은 한 10층 정도는 질 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 건물은 빼고 뭐만요?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는 10층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는 10층을 지으랬더니 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철거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최유효 이용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 비용 들어가는 바람에 뭐가 높다고요?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가치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건부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부지에 대해서는 가치를 감액을 시킨 걸 뭐라 한다고요? 건부감가다. 근데 요거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쳐볼게요. 소위 말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지가 있고 얘는 뭐가 있다고요? 건부지가 있는데, 보통 개발 제한 구역 가면 모텔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텔. 자, 그러니까 자꾸만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개발 제한을 많이 시키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지를 구입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제한시키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텔 사업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존에 있는 모텔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증축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가 막 높아질 수 있죠. 이런 거를 나중에 자, 이 건부 증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건부 증가다. 건부 증가다.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토지용 규제가 이렇게 심한 지역 있죠. 이용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한다고요? 건부 증가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법지라는 게 있고 빈지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지, 빈지.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땅이냐면 이런 땅인데, 여기가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다 집을 짓고 이 사람이 여기다 집을 짓 때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좀 정지 작업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런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땅을 이름하여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자, 법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법으로는 소유합니다. 법으로는 이제 우리는 법적 소유권을 보통 땅에서 어떤 뭘로 표시가 되냐면 지적도를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지적도. 그래서 지적도를 작성할 때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는 누구 소유다, 누구 소유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도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 소유라고요? 이 윗집 소유의 땅이 됩니다. 윗집. 그래서 윗집이라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자기 땅이니까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축대 같은 거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을 뭐 한다고요? 법지다. 법으로는 소유하는데 그 활용 실익은 거의 없죠. 여기다 뭐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지역, 이런 땅을 뭐 한다고요? 법지다. 법으로는 소유하는데 활용 실익은 별로 없는 땅을 뭐 한다고요? 법지다 해주는 겁니다. 법지. 거기에 비해서 거기 빈지가 있는데, 빈지는 보통 이제 바닷가를 보시면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데, 자, 바닷물이 최대한 몰려왔을 때 요 찰랑찰랑 이제 밀려왔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최대 만조 혹은 최고 만조 수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빠졌을 때 최저 간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지적도를 작성했다고 쳐볼게요. 갑의 소유다 하면서 이제 지적도를 작성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어떻다고요? 자꾸 바닷물이 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는 남극에 있는 그런 막 얼음 같은 게 많이 녹으면서, 그리고 그 부산 같은 데 보면, 해운대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이제 옛날에는 백사장이 넓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좁아졌답니다. 이런 게 하나의 그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적도를 작성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이렇게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누구누구 소유라고 이제 소유권을 정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갑의 소유면 갑의 소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 공부라는 건 토지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건축물 대장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그럼 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땅을 빈지라는 표현 씁니다. 빈지. 그래서 요거는 이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는 누구 소유라는 얘기예요?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소유. 소유권이 없으면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아직 바닷물은 안 들어오죠.
갑자기 확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닷물 아직 안 들어오니까 뭐 해수욕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뭐 아직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뭐 건물 지어서 여기다 이용할 수 있죠. 물론 국가 거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맡고서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지와 빈지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뭘 한다고요? 빈지다. 그 다음에 자, 소지, 선화지, 포락지, 공환지, 유휴지, 뭐 휴한지 뭐 이러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 소지라는 게 뭐냐면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이죠. 그러면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는 얘기는 택지라는 게 뭐예요? 일단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 있죠. 요게 이제 들어가는 순간 개발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그대로 해서 자,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이라는 것은 농지나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나 임지를 뭐라 한다고요? 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선화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선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을 많이 못 올리는 거죠. 선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면 좀 쭈삣쭈삣 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은 살려고요, 안 살려고요? 잘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선화지 감가라는 표현 쓰면서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포락지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26회 때 요 포락지를 물어봤는데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게 이제 강인데 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밭.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바람에 홍수가 강둑을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거죠. 무너뜨리면서 요 정도만큼이 어떻다고요? 그 강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찰랑찰랑. 그래서 원상복귀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포락지라는 용어 씁니다. 포락지. 자, 그 다음에 공환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거 서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 지방 쪽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런 지역은 땅 사놓고서 자기가 이용도 하지 않을 거면서 땅 사놨다가 나중에 집가 오르면 그때 팔려고 막 방치해놓고 있는 땅들 있죠. 이런 땅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라는 것은 공한지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돌리고 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공한지라는 용어 씁니다. 유휴지라는 용어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휴지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돌린다. 그럴 경우 다 뭐라 한다고요? 유휴지라는 용어 씁니다. 그 다음에 휴한지라는 것은 자, 예컨대 5년근 인삼 같은 거 농사 짓고 나서 재배한 다음에 곧바로 씨를 뿌리면 잘 안 자란답니다. 일단에 그 농지도 영양분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다 빼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자, 토지의 어떤 생산력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휴한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휴한지. 그리고 건물의 분류는 뭐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살짝 언급해 놨고 요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그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서 세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곧바로 확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감을 잡으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공질은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를 얘기한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고 있다. 이런 거는 아까 휴한지라고 했죠. 이거 공지가 아닙니다. 공지는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에 따라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공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틀렸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맹지다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집안이 혹시 집안으로 있다면 집원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제가 다시 이제 교정 볼 때 다시 다 할 겁니다. 하나의 집안이 아니라 집원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집원이라는 게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된 하나하나마다 집원이 부여된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획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맞습니다.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후보지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어디 갔어요? 소유권은 있죠. 여기 잘못됐네. 여기 소유권은 있지만 어디 갔어요? 그 활용실익은 이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땅 있죠. 이거 무너져 내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아놓은 땅 있죠. 이런 거를 법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윗집 소유로 인정하죠. 자, 그렇지만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땅을 법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틀린 것은 그 공지, 획지 그 부분이 틀린 거고 다른 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맹지와 관련된 거, 네 번째 후보지, 마지막으로 법지와 관련된 것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토지의 용어와 관련돼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정리하시면 한 문제는 꼬박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토지를 다양한 형태로 나눠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했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